경황통은 잘 아시겠지만 경황부의 동통과 목의 전후 좌우에 발생된 동통을 말하고요. 보통 경항이라고 할 때 경은 목의 앞과 옆, 항은 뒷덜미 있는 목의 뒷면을 말하고요. 흔히 후두부에서 상배부까지의 견인감, 통증, 운동 제한을 주증상으로 하죠. 당연히 목 아프고 어떨 때는 목을 좌우로 돌려보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딱 가다가 아파서 더 이상 안 돼요. 당연히 ROM의 레인지 오브 모션에 제한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하고요.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관련된 내용을 동의보감이나 아니면은 기타 다른 한의학 서적을 통해서 찾아보실 때는 경황통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겠지만 보통 한강, 낙침, 실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검색해 보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목 통증이 나타나는 이유는 급성과 만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급성은 풍한스평과 기체혈어형, 그다음에 만성은 간신음허형과 기혈양허형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급성은 보통 한의학에서 말하는 표증, 리증 나누잖아요. 그래서 표증에 더 가까운 거 아니면 또한 어떻게 질타손상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질타손상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한의원을 찾는 대부분의 환자는 낙침이 왔거나 갑자기 아니면 교통사고 같은 케이스들이 있을 거고요. 만성인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지병이 있어서 그 지병 때문에 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증상, 그 원인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변증을 보면 풍한스평은 이렇게 쭉 나와요. 이렇게 아시다시피 그냥 제일 첫 줄만 내용이 너무 기니까 선생님들께서 한번 쭉 시간 내셔서 보시면 보통 학교에서 배우셨던 내용과 크게 상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한스평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의학에서 말하는 표증, 모두 감기 증상, 외감 증상을 생각하시면 되게 돼 있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목이 뻣뻣하면서 목의 움직임이 제한된다 라고 하면 당연히 표증의 증상이죠. 감기 걸렸을 때 이런 증상 나타나기 쉽잖아요. 당연히 풍한사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바람과 한기를 싫어하겠죠. 그러면 설태는 하얗고 맥은 부하거나 기난 경향을 보이겠죠. 부맥이로 떴다 하면 표증이라는 얘기고 긴맥은 한이주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상을 보인다. 맥진 안 하는 선생님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맥진 하시는 선생님들은 참고를 하시라고 그냥 카피를 해놨습니다. 이거 이외에 기체혈어형, 간신음혈형, 기혈양허형이 있습니다. 아까 간신음혈형이나 기혈양허형은 만성적 질환이 있는 증상인데 간신음허형을 보면 보통 우리 육미 생각하시는 증이죠. 그래서 목, 어깨, 상체 쪽에 뻣뻣하고 왜냐하면 혈어니까 혈이 근육을 자양하지 못해서 당연히 근육이 뻣뻣해지는 걸 거고요. 어지러움이나 두통이 동반된다라고 할 때 어지러우면 보통 간의 풍에 동해서 생기는 어지러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명, 잠을 못 자거나 꿈이 많고 팔다리와 몸에 뻣뻣함을 호소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기혈양허형은 그냥 완전히 허증이겠죠. 목과 팔이 아프면서 팔다리가 뻣뻣하고 음허 증상이고 어지러움이 있고 양허일 수도 있고요. 보통 눈앞이 빙빙 도는 이것도 역시 허증이죠. 그래서 얼굴이 창백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을 차며 기운이 없다. 설태는 얇으며 박하며 맥은 쇠약한 경향이 있다. 네, 선생님들이 보통 알고 계시는 기허, 양허 증상을 가지고 있는 증상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여기 표준 진료 지침에 보면 근육 치열에는 아픈 부분에 놓으라고 대부분 돼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목을 굽히지 못하는 경우 수태양경의 혈이 소장경을 사용하고 목을 신전하지 못해 올려다보지 못한다. 이렇게 못하면은 태양경을 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암침법에서는 경황통을 간약으로 간 전격 사용한다는 이야기죠. 음곡곡천을 보하고 경고 중봉을 사했으면 이거는 간 전격이라고 하는데 보통 임상에서 보면 저는 일반적으로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환자를 봤을 때 일단 체질로 보고 그 다음에 사암침으로 치료하는 경향이 대부분이에요. 그랬을 때 태음이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증상을 보일 때 보통 간 승격을 쓰는 경우가 더 많고 또 효과가 좋습니다. 간 승격이 4개잖아요. 경거, 중봉을 보하고 소부, 행간을 사하는데 4개를 다 놓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소부사, 행간사만 먼저 해보셔가지고 상황이 좋아진다고 판단이 되시면 선생님들께서 이 사람은 간 승격이 더 맞는 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4개 다 안 꼽아보셔도 좋아요. 꼽으셔도 좋고 그 다음에 그 2개만 꼽아보셔도 이 사람이 어떤 증상에서 이 지금 목의 경황통이 왔는지를 알아보시기 위해거나 동시에 그 환자의 증상을 치료하는 데는 2개만 꼽으셔도 이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약 처방에서는 급성기인 풍한스평에서는 갈근탕이나 오족산 쓴다. 기체 혈어형일 때는 신통축어탕, 감미활야탕, 오약순기산, 회수상, 석영탕 이렇게 쓰고 만성기에는 보약이 대부분 들어가겠죠. 대봉환, 육미지향탕, 기혈 허약형에서는 쌍화탕이나 보중익기탕을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 뒤쪽에 슬라이드를 보시면 쭉 써놨어요. 이 방제 구성을요. 그 다음에 이게 어디서 나온 방제인지도 같이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신통축어탕을 볼게요. 당귀, 도인, 홍화, 우슬, 청궁까지는 괜찮아요. 직용, 오룡지 사용하면 안 되겠죠.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오약순기산도 역시 딱 보면 마왕이 들어가요. 회수산도 마왕이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 현재 법이 어떻다는 걸 떠나서 그냥 우리가 그냥 임상적으로만 말씀을 드릴 때 사실 어떤 선생님도 마왕 속 편안하게 사용하시는 선생님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통 마왕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태어민 약물이잖아요. 그래서 태어민 약물인데 그것도 표증의 환자, 열증의 증상이 보이지 않는 환자한테 사용하는 그게 마왕인데 문제는 이게 사이드가 크잖아요. 심지어는 이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중국 한의사인가 이 사람이 그냥 살 뺀다는 환자한테 무리하게 투약하다가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큰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일단 선생님들께서 체질의학을 하시는 경우는 뭐 상관없겠지만 아닌 경우는 조심하셔야 되고 플러스 현재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 있는 3개의 방제는 사용하시기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밑에 보면 그나마 석영탕인 경우에는 강황, 당귀, 해동피, 백출, 적작 들어가고 강활, 감초 들어가니까 안전하겠죠. 그만큼 쌍화탕 같은 경우도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숙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음인 아니면 체질의학을 안 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몸이 비실비실하고 이것저것 장 걱정이 많고 힘도 없으시고 땀이 거의 없는 이런 그다음에 소화력은 당연히 안 좋으신 환자들한테 숙지왕 들어가는 방제 쓰시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사인 집어넣으신다, 그다음에 각종 소도제를 집어넣으신다라고 해서 보완을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숙지왕을 소화시키지 못할 정도의 소화력이라면 소도제를 아무리 집어넣어도 안 되는 사이드가 나는 경우를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럼 이거는 조심하셔서 사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중익기탕 같은 경우는 안전하겠죠, 아무래도. 근데 또 이것도 보중익기탕도 만약에 실증의 환자들, 보통 혈압이 있다, 감기 상황형으로 해서 실증으로 혈압이 있다, 얼굴이 벌겋다, 그 다음에 목은 좀 짧은데 어깨가 이렇게 어깨 골 자체가 넓은 게 아니라 살이 이렇게 해가지고 좀 넓어 보인다, 살을 만져봤는데 두꺼워 보인다, 단단하다 이러신 분들한테 보중익기탕 쓰면 보통 안 좋죠. 대부분의 경우 이런 쪽 분들한테 보약을 만약에 쓴다고 하면 인삼제가 아니라 보통 녹용제를 대부분 사용을 하거든요. 녹용대보탕이나 공진흑원당이라는 거를 사용하는데